안녕하세요. 사연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32살의 91년생 여자예요. 저는 결혼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던 나름의 예비 신부입니다.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결혼을 막상 해보려고 시도를 했고, 남자친구랑 결혼 약속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연 채널도 알게 되었었죠. 그래서 구독도 했고요. 한창 바쁠 때가 맞는데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사연을 적어 보내봅니다. 이 채널 안에는 저보다 더 오래된 인생 선배님들이 계실 테니 마음 한번 기대보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들고 와봤어요. 참 황당한 사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 사연도 그에 버금가는 황당하고 치사한 사연이니까 시집 앞둔 여동생을 위로해주는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혼자 사는 인생이 평생 갈 거라고 자부를 하며 살았어요. 시국도 어려운데 집값은 도무지 따라잡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내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도 죄송스러우니 차라리 혼자서 지금 살고 있는 전세에 만족을 하며 재산을 잃지만 말자는 주의였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비혼을 추구하는 입장이었죠. 반면 4년 전부터 교제를 해왔던 남친은 저와 조금은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처음 사귀던 2년 동안에는 결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제가 비혼을 추구한다는 말을 간혹 꺼냈어서 제 눈치를 보느라 그랬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2년 전부터는 가끔씩 아니 이 집만 하면 결혼을 하고 싶다는 뉘앙스의 말을 꺼내더라고요. 지나가다 아이들만 봐도 예뻐 죽겠다며 눈을 못 떼고 집에다 바래다 주는데도 헤어지는 게 싫다면서 저한테서 눈을 못 떼는 겁니다. 차라리 결혼을 하면 예뻐라 하는 아이들도 매일 볼 수 있고 저랑 헤어지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 하면서요. 어찌나 낯뜨겁고 간질간질 거리던지요. 이런 게 연애를 하는 기분인가 싶고 이 남자가 날 많이 좋아라 하는 것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고 오만 생각이 들며 혼자 복잡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결혼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 좋다고 하는 남자라면 결혼해서라도 그 마음의 변화는 없겠거니 했거든요. 프로포즈를 간소히 받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와 남친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각자 직장을 다니고 각자 일이 충분히 바쁜 걸 잘 아니까 서로 평일을 터치하진 않았어요. 다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주말이 되면 불이 나게라도 결혼 준비를 하려고 했죠. 같이 카페에 가서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샵도 하나씩 다녀보기 시작하면서 말이에요. 이왕 결혼이 이르지 못한 김에 서두를 건 없다 싶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뜻에 맞게 준비를 잘 하고 있었는데 참나 참 별거로도 트집을 잡고 싸움을 일으키는 게 시댁이더라고요. 저에게만큼은 쓰일 일이 없을 줄 알았던 그 시무라는 존재가 결혼을 코앞에 두면서는 점점 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했답니다. 왜냐면 애비 시어머니가 며느리 군기를 잡겠다고 결혼 전부터 나대기 시작하셨거든요. 그것도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서 말이에요. 애비 시부모님은 한 달 전쯤에 처음 뵙게 되었답니다. 그 전에 더 일찍 만날 수도 있었는데 남친이 자꾸만 만남을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받았어요.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적어도 인사는 먼저 드리고 최소한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면 남친은 늘 상관없다고 말을 했죠. 부모님은 자신의 의사를 100% 존중을 해주시는 분들이고 이미 제 사진도 몇 번 보여줘서 제 얼굴도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는 건 충분히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처음엔 그냥 그런 거보다 했어요. 내 얼굴도 알고 있다고 하고 남친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분들이라고 하니 적어도 젊은 자식의 앞길에 죄를 뿌리지는 않는 신세대스러운 분들이겠지 싶었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약간 그런 쪽이었거든요. 저 하는 일을 말리지 않고 무조건 존중해주고 응원해주는 분들 맞이죠. 서로의 부모님이 비슷한 면이 많구나 싶어서 저로서는 오히려 더욱 호감이 갔었답니다. 그래서 남친이 하는 말대로 서두르지 않았어요. 나를 보고 싶어 한다면 애비 시부모님이 먼저 연락을 취해주시거나 필요할 때 남친이 약속을 잡아주겠거니 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는 사이에 실제로 제가 회사 일이 바빠서 정신없이 일에만 몰두를 해야 했던 시기도 분명 있었고 그와 동시에 결혼 준비를 주말마다 해내보려고 하니 시간 자체가 너무 빠듯해서 예비 시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답니다. 그러는 중 남친이 한 달 전에야 예비 시부모님을 뵙자 말을 꺼내더라고요.
부모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말이에요. 올 것이 맞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어요.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보잔말을 안 하시는 건가 싶었는데 이제라도 보고 싶다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니 긴장도 되었지만 설렘도 컸던 거죠. 열심히 잘 보일 준비를 했고 남친의 말에 따라 시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예쁜 꽃도 사갔고 시아버지랑 함께 나눠 드시라고 건강 홍삼 세트도 하나 사갔습니다. 이것도 제가 결혼을 먼저 한 회사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또 물어봐서 정했던 선물이었어요. 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간 선물 말이에요. 하지만 시작부터 그 선물 하나 때문에 저의 첫인상은 완전 개판이 되었답니다. 어머님이 꽃을 거들떠도 안 보시더라고요. 꽃을 들고 가는 그 순간부터 꽃에 한 5초 정도 진심을 다해 시선을 고정시키더니 제 손에 든 홍삼부터 집어서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뒤따라 꽃을 들고 쫓아가면서 어디다가 놔둬야 하는 건지 슬쩍 물었는데 어머님은 에휴 쓸모있는 것도 많은데 왜 하필 꽃을 라고 대답을 하셨답니다. 정확히 이렇게요. 그 바람에 저는 눈치를 챘죠. 어머님이 꽃 말고 좀 더 돈이 되거나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시는 거구나 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사온 꽃인걸요. 처음 보는 애비 며느리한테 그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하는 어머님이 살짝 밉기도 했지만 봐줬습니다. 처음이니까요. 둘 다 시어머니 대 며느리로 만나는 만남 자체가 처음이라 긴장을 했을 테니 그런 걸 대다 믿었습니다. 그리곤 꿋꿋이 버텼죠. 하지만 그날 저랑 어머님은 제대로 된 대화 자체가 되질 않았어요. 이미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 듯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셨고 급기야 제가 시아버님 도움으로 꽃병에 꽃을 꽂았는데 옆에서 절 잠깐 세워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나이도 먹고 결혼하는 애가 시부모님 선물 사올 때 이거밖에 못 사오니? 나 같으면 홍삼 한 박스를 더 사온다거나 가방이라든지 말이야. 라고요. 그러면서 제 남친이 듣질 않게 바라시는지 목소리를 낮춰가면서 귓속 말하듯 말하시는데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선물을 받았으면 그냥 고맙다고 하면 될 것을 왜 이리 불만이 많으신가 싶어 말이죠. 남친 말로는 참 열려있고 개방적인 어머님이신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두 얼굴을 쓴 이중인격의 시모이구나 싶어 멍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저희 엄마가 어릴 적부터 할머니 그리고 고모들한테 시집살이를 당하시는 걸 진짜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쥐뿔도 없는 집안인데 시댁 사람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며느리한테 갑질하면서 일을 시키고 뽑아먹을 걸 다 뽑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집안이었죠. 그걸 보면서 결혼이라는 생활 자체에 이골이 날 만큼 난 저였습니다. 내가 엄마랑 똑같이 당하고만 살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수없이 많았네요. 그런데 그런 저인데 제 앞에 우리 할머니스러운 예비 시모가 나타난 겁니다. 예상치도 못한 예비 시모의 성질머리를 눈앞에서 직접 당해내고 목격하며 그제서야 하나둘 이해가 갔죠. 왜 남친이 자기 부모를 만나는 일을 계속해서 미뤄왔었는지에 대해서요. 남친도 자기 엄마 성질을 잘 알고서는 겁이 나서 제게 소개를 늦게 시켜주려고 했던 겁니다. 방금 전까지는 내게 최고의 신랑이 되어줄 것만 같았던 남친이었는데요. 예비 시모를 겪고 나서 본 남친은 그 누구보다 최악의 남편감으로 전락해버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찜닭이 나왔어요. 예비 시모 집에 가 먹는 손님상인데도 익숙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만든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요리를 하는 내내 어머님이 손님 대접을 해주기는 개뿔 자꾸만 도우미 취급을 하며 부엌으로 불러내시는 바람에 제가 거의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찜닭을 만들어 왔고 다리 달린 상을 차려내서는 부엌에서 모여 앉아 먹는데요. 옆에서 남친이 말도 못할 정도로 당면을 튀겨가며 먹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밖에서 같이 외식을 하더라도 절대로 매너 없이 먹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기 집이라서 그런지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당면을 후루루 짭짭거리면서 사방팔방으로 양념을 튀긴 채로 먹었답니다. 처음에 너무 놀란 나머지 충격이라며 그 모습을 못 본 척 했어요. 그러다가 급기야 제가 상견례하는 마음으로 새로 사입고 간
제 정장 옷에 양념을 튀긴 거 보면서는 기겁을 하며 남친 이름을 불렀죠. 먹기 힘든 것 같아 보인다며 제가 직접 과일을 가져와다가 잘라주기도 했습니다. 먹기 편하라고 접시에 담아주기까지 하면서요. 그런데 이걸 보고 시어머니가 노발대발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뭔데 내 자식 단면을 잘라? 누가 면을 잘라? 나이를 그렇게 먹어놓고도 그런 거 함부로 자르면 복 나가는 것도 몰라? 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먹는 당면을 자르면 복이 나간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미신을 말이죠. 이 어처구니 없는 미신을 철석같이 믿으며 오두방정을 떠는 어머님을 눈앞에서 지켜보는데 속에서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어요. 이 결혼은 아예 안 되겠다는 마음이 아주 굳건하게 들어서기 시작했고 벌써부터 예약한 몇 업체들을 취소할 생각에 머리가 어질어질 거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앞에서 어머님은 아유 이런 것도 모르고 여태 어떻게 살았나 몰라. 그러면 평생 면이라면 다 이렇게 끓여 먹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마다 복이란 복은 죄다 도망 나갔을 거 아니야. 라고 하며 끊임없는 잔소리를 퍼부으셨어요. 아예 잘 배우질 못한 무개념의 애비 며느리 취급까지 하시는데 저는 속으로 애국과 사절을 완성할 만큼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 몸부림을 쳤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후에도 정신머리가 돌아오질 않았어요. 남친은 그제서야 제 눈치가 하나둘 보이는지 괜찮냐는 말도 여러 번을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또 어머님은 여기가 사자울이야? 다 큰 애한테 뭘 자꾸 괜찮냐고 물어. 라고 하시면서 성질을 부리시더라고요. 난감해지는 건 사이에 껴있던 저였죠. 그렇게 불편하고 가시방석과도 다름이 없는 집안에서 저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집을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가겠다며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결혼식 내 보자. 라고요. 보통이면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이랑 다 같이 보자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 말을 잘라먹고 결혼식 전날까지는 저를 안 보고 싶다는 듯이 투명하게 그러셨답니다. 결혼식 날에서야 보자고요. 그 말을 같이 들은 남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동시에 당황하며 눈이 마주쳤는데 전 남친하고 더는 눈을 오래도록 마주쳐 있지 못했답니다. 이미 만정이 다 떨어져 나간 후였거든요. 내가 이런 집안의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생각하니 벌써 10년, 20년 후에 제 인생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듯 했어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로 같이 싸우던지 삐지던지 아님 절연을 하든지 셋 중 하나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전 끝내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일말의 표정조차 지어주질 않는 어머님을 바로 한 달 후 저희 집에 초대했답니다. 네, 그날 그렇게 애비 시댁에 가서 모진 취급을 당하며 눈칫밥을 얻어먹고 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남친의 부모님을 제 자취방으로 초대한 거예요. 남친은 좋아했어요. 그날 집에 간 후 자기한테 마음이 식을까 싶어 걱정했는데 부모님을 초대까지 해주니 결혼을 하는 건 따놓은 당상이다 싶었던 것 같았죠. 평일은 일하느라 바쁘니 시간을 비울 수 없었고 주말에 남친 부모님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평일에 오겠다고 손님 주제에 시어머니가 고집을 부리시는 걸 겨우겨우 말리고 바꿔서 토요일에 약속을 잡았었네요. 다른 건 하나도 해놓지 않았어요. 소중한 주말인데 내 손모가지를 고생시켜 가면서 굳이 요리를 할 이유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름하여 비빔국수 말입니다. 야채를 넣고 싶은 걸 넣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냉장고에 아예 있는 걸 꺼내 넣었죠. 양파, 당근, 사과가 있길래 얇게 썰어 대야에 넣고 야채가 있어야 하나 싶어서 베란다에서 조그맣게 키우고 있는 상추를 따다가 넣었네요. 그리고서는 계란을 삶고 면을 삶았습니다. 요리를 다 하고 나니까 30분이 채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 예비 시부모님은 남친을 따라 집에 들어왔고 어머님은 집안을 아주 그냥 제 집 마냥 샅샅이 뒤져보시더라고요. 베란다에 나가서는 제가 키우는 반려식물들을 보며 이런 건 다 공간 낭비인데 라고 잔소리까지 꺼내 드셨답니다. 봐도 적응 안 되는 성격을 가진 분이셨어요. 그런 어머님을 나몰라라 하며 저는 끝내 비빔국수 하나를 내어놨고 밥을 먹자는 제 말에 달려온 어머님은 기겁을 하며 저 노려보셨죠. 왜 꼴랑 이거밖에 준비를 안 했냐는 표정이었답니다.
물론 저는 그런 눈초리를 받는 걸 알면서도 신경조차 쓰질 않았네요. 신경 써봤자 제 정신건강에만 좋을 게 없었으니까요. 다 같이 후루룩 국수를 먹는데 어머님은 말씀이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비 며느리가 자신한테 고기 한 조각 들어가 있지 않는 비빔국수만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그 속도 모른 채 맛있다면서 후루룩 먹어대는 아버님과 아들 모습에 속도 터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먹다가 한숨을 쉬고 또 먹다가 한숨을 쉬고 반복해가면서 기분이 나빠했던 티를 아주 파악판대를 하셨죠. 그리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건 말건 신경도 안 쓰고 제 멋대로 막 국수를 말아먹었어요. 남친이랑은 평소처럼 대화도 나누려 했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그제서야 말씀을 꺼내셨는데요. 제 집에 대해서 물으시더라고요. 기분 나쁘려고 던지는 말인 것 마냥 말에는 가시가 박혀 있었고요. 너는 그래서 이 집이 천사라고? 언제 돈 모아서 집 살래 니들? 형수가 이게 넉넉할런지는 모르겠는데 결혼하면 그냥 딴 데 가서 살지 말고 여기서 쭉 살아라. 네가 살림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은 몸만 들어와도 되겠네. 결혼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여기서 조용히 시작해. 라고 말씀을 하며 이미 저랑 남친이 결혼을 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나는 내 집에 남친을 들여서 살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어머님은 전셋집 하나 있는 며느리 덕분에 돈이 굳었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무조건적으로 이 집에서 신혼집을 차리게 할 작정이신 듯 했습니다. 당신 아들은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을 참 당연하다는 듯 뱉어내시더라고요.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화가 저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러는 그때 어머님의 웃음 광경 하나가 포착이 되었어요. 어머님이 비빔국수를 자신의 이로 끊어서 드시더라고요. 너무 볼썽사납도록 딱딱 말이죠. 불과 한 달 전 처음 마주해서 어렵고 불편했던 예비 며느리한테 면을 잘라 먹으려 한다고 잘 배우지 못했네 어쩌네 하며 그리 혼을 내시던 분이었는데요. 정작 자신도 먹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 면을 직접 잘라서 먹는 겁니다. 복나가게 말이죠. 그러니 제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죠. 이건 신이 주신 기회다 싶었으니까요. 그 꼴을 보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부엌으로 냅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한켠에 놓여져 있는 생면을 제 주먹 안에 양껏 쥐고서 나왔어요. 어머님은 국수를 먹다 말고 쟤가 왜 저래? 라는 말까지 하시면서 저를 뒤돌아 쫓아보셨고 그 주변을 따라 남친이랑 아버님까지도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면서 주먹에 쥔 생면을 시어머니 국수 그릇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어머님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해 했죠. 나 더는 안 먹을 거야. 이걸 왜 나한테 줘? 라고 하면서 비빔양면이 하나도 비벼지지 않는 흰 생면을 보며 맛대가리 없는 음식이라도 마주한 것 마냥 표정을 일그러뜨리셨어요. 그런 어머니께 저는 바로 잔소리를 퍼부어댔죠. 아니 복 나가는 일이라고 사람을 그렇게 망신을 줘가면서 혼을 낼 때가 엊그제인데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면을 잘라 먹어요? 복 나가는 거 몰라요? 복 나가게 누가 면을 잘라 먹으래요? 왜 잘라 먹냐고요? 나보고는 잘라 먹지 말라면서요. 라고 말이에요. 이런 제 말에 어머님은 그제서야 제가 한 행동을 이해라도 하신 건지 입을 쫙 벌린 채로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옆에서 남친은 그러네 잘라 먹었네 라면서 누구부터 말려야 하나 쌍방을 바라보며 두리번거렸고 저는 시어머니와의 눈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씩씩대가며 화를 표현했어요. 어머님은 여전히 충격을 받으셨는지 전만큼이나 잔소리를 퍼붓지 못하셨습니다. 흰 생면을 보고 밥맛이라도 떨어지신 건지 젓가락까지 내려놓고서는 아유 나 안 먹어 라고 하며 새초롬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는데요. 그런 어머님께 저는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말씀드렸어요. 안 드실 거면 이제 집이나 가세요. 저랑 무슨 인연이 있으시다고 남의 집에 들어와서 밥도 안 먹을 건데 있으려고 하세요? 라고요. 그 말에 이번에 남친까지 나서서 제가 너무하다며 절 말리려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말을 그따위로 하려 한다며 화를 내기 시작하셨고요. 하지만 이내 제가 뱉어낸 말에 모든 남친의 식구들은
입을 다물어 버렸답니다. 왜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 결혼은 이미 한 달 전에 처음 뵈었을 때부터 깨졌다고요. 이런 시어머니를 둔 집안으로는 절대로 가족이 되어 들어갈 생각이 없으니 니들끼리 김칫국 마시지 말고 얼른 남의 집에서 나가 사라지라며 선전포고를 했답니다. 결혼 생각이 일도 없는 나를 앞에 두고 왜 니들끼리 예비 며느리 예비 시어머니 하면서 김칫국을 마시는 거냐고요. 이 집이 전세인 것도 맞고 집이 좀 좁은 것도 맞지만 그래서 나 혼자 평생 살 거고 나 말고 다른 놈은 공짜로 집안에 들일 생각이 없으니 전세라도 가지고 있는 며느리는 딴 데서 찾아보라며 시어머니께는 재차 경고의 쐐기를 날렸답니다. 나한테 빌부터 아들놈을 결혼시킬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라는 뜻에서요. 그러니 어쩌나요? 어머님은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민망스럽고 자존심도 상하신 듯 보였어요. 혼자 막 알 수 없는 방언을 날리면서 아버님께 빨리 나가자고 호들갑을 떠시더니만 핸드백까지 놓고서는 바로 집을 나가버리셨답니다. 제 앞에서 망신당한 게 쪽팔려 정신없이 도망을 치셨던 거죠. 가장 뒤늦게까지 제 집에 남아있던 남친은 저한테까지 재차 묻더라고요. 정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냐고, 정말 이게 진심이냐고 말이죠. 왜 갑자기 밥을 먹다 이렇게 싸움이 커진 거냐고, 저번에 집에서 엄마한테 혼이 나서 그런 거냐고 말이에요. 이 일을 가지고서 남친은 겨우 예비 시어머니한테 혼이 나서 버린 저의 복수 같은 걸로만 취급을 하려 하더라고요.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는 듯 보였답니다. 그래서 저는 재차 확답을 해줬어요. 너랑 결혼 안 해. 안 해! 라고 말이에요. 그 말에 남친은 어머님을 대신해서 사과를 하다가 결국 지도 자존심이 상했던지 자기 엄마 핸드백을 챙기고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죄인처럼 어깨도 못 펴고 나가는 게 안쓰러워 보이긴 했지만 그로써 저는 마침내 해방감을 느꼈답니다. 잠깐 동안 결혼하겠다고 설레발을 치고 다녔던 것이 조금은 부끄러울 만큼 지금의 저는 다시금 혼자의 자유를 되찾고 지긋지긋했던 이 예비 시댁하고 손절을 쳤어요. 결혼을 했으면 평생 발목이 붙잡혀 살았을 텐데 손절을 치고 남남이 되니 이렇게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행복을 찾게 해준 비혼 생활이니 더 좋은 집안과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비혼 생활을 잊지 않고 이어나갈래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